안녕하세요. 역사 속 비극적인 사랑과 운명의 주인공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 오늘은 조선의 비운의 왕비, 단경왕후 신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남편의 왕좌가 내 죽음의 문이었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왕비로 책봉된 지 단 7일 만에 폐위된 여인.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한 인간의 고뇌와 시련,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의 비정함과 운명의 잔혹함 속에서도 피어난 애틋한 사랑,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빛을 보게 된 한 여인의 명예 회복에 대한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그녀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휩쓸려야 했던 조선시대. 인물들의 복잡하고 애처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단경왕후 신씨는 1487년에 태어나 1557년에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본관은 명문가인 거창신씨이며 아버지는 당대의 실세이자 연산군 시절 높은 관직에 올랐던 익창부원군 신수군입니다. 신수군은 단순한 고위 관료가 아니라 연산군의 왕비인 패비 신씨의 오빠이자 당대 최고 권력층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연산군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아 병조판서와 좌찬성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그의 누이가 왕비였기에 신수군 가문은 조선 최고의 외척 세력으로서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단경왕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은 훗날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단경왕후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인품이 뛰어났다고 전해지며 1499년 연산군 5년에 훗날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과 혼인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진성대군은 비록 왕의 아우였지만 언제나 위태로운 왕권 다툼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기에 왕족으로서의 삶은 결코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겨 늘 경계했고, 진성대군은 외부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며 몸을 사려야 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궁궐 안팎에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진성대군과 신씨 부인은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아끼는 모범적인 부부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궁궐 생활은 조용하고 검소했지만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이 더욱 강렬하고 애틋하게 느껴지듯 진성대군 부부의 사랑 또한 그러했습니다. 평범한 듯 보였던 이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 바로 중종 반정이
1506년에 일어났고, 이 사건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평온했던 삶에 날벼락처럼 찾아온 거대한 폭풍이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종 반정은 연산군의 폭정과 무도함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신하들이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연산군은 재위 기간 동안 사치와 향락에 빠져 무고한 백성들을 탄압하고 신하들을 학살하는 등 잔혹한 통치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무오사화, 갑차사화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많은 유학자와 사대부들이 희생되었고, 그의 폭정은 극에 달해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또한 불안감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 반정의 주도 세력은 연산군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논의 끝에 왕실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인물을 물색했고, 그들이 선택한 인물이 바로 진성대군, 즉 훗날의 중종이었습니다. 진성대군은 갑작스러운 왕위 계승 제안에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폭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왕권 다툼의 비정함을 몸소 체험했기에 왕위에 오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권력의 허무함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왕좌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정 세력은 백성을 구원할 분은 오직 대군뿐이라며 강력하게 추대했고, 그의 주변 인물들 또한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진성대군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조선 제11대 왕중종이 되었습니다. 진성대군에게는 참으로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아우라는 그림자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선의 군주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삶에 있어 엄청난 전환점이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였던 신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왕좌는 그녀에게는 죽음의 문이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목이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행복은 국가적 대의 앞에서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었고 반정 모의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장인이었던 신승선의 아들로 연산군의 왕비인 패비신 씨의 오빠였습니다. 이처럼 신수군은 왕실의 외척으로서 연산군과 복잡하고도 긴밀한 혈연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병조 판서와 좌찬성을 역임하며 연산군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실로 대단하여 반정 세력조차도 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신수군의 막강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반정 거사 직전 그를 찾아가 반정에 참여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신수군에게 잔인하고도 선택하기 힘든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이와 딸 중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신수군의 누이는 연산군의 왕비였고 그의 딸은 진성대군,
즉 훗날 중종의 부인이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혈연 관계였지만 신수군은 오랜 고민 끝에 연산군에게 의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세자가 총명하니 믿고 따른다는 말로 연산군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하며 반정에 불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의 선택은 당시 유교적 의리를 중시하던 사회 분위기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반정 세력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의에 반대하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정 세력은 거사 직후 신수군을 역적으로 몰아 살해했습니다. 그는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반정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왕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숙청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로써 신수군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역적의 가족은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노비가 되거나 심지어는 몰살당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경왕후는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의 운명은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살해당했으니 그 딸인 단경왕후 또한 무사할 리 없었습니다. 남편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중종 반정 당일 진성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자연스럽게 그의 부인인 신씨는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말 그대로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왕비로 책봉된 지 불과 7일 만에 그녀는 반정 공신들의 끈질긴 압박에 의해 폐위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반정 공신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을 옹립한 주역으로서 중종의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새로운 왕의 권위를 확립하고 반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둘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확고했습니다. 역적의 딸이 국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종묘 사직에 대한 모독이며 반정의 명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신씨를 폐위하지 않으면 반정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중종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신씨의 친정이 연산군과 너무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그녀가 왕비 자리에 있는 것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중종은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고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신씨가 자신의 정실 부인이며 그녀가 아버지의 죄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정치적 선택과는 무관하게 진성대군과 혼인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을 뿐임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정 공신들의 압박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조강지처를 내치라는 그들의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파도와 같았고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중종으로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즉위한 초보 왕으로서 반정 공신들의 지지 없이는 왕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만약 중종이 신씨를 폐위시키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다시 반정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 앞에서 중종은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겠지만 왕실의 안녕과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단경왕후의 고모이자 연산군의 왕비였던 패비신씨 또한 패비가 되었으니 단경왕후의 친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친정은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왕비로 책봉된 지 불과 7일 만에 모든 것을 잃은 그녀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기록한 왕비의 쓸쓸한 퇴장이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그녀는 처음에는 하성이 정현조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에는 친정으로 돌아가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화려한 궁궐에서 비극적인 현실로 추락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오직 자신의 몸과 그리움만이 남았습니다. 궁궐의 화려함은 이제 기억 속의 잔상일 뿐이었고 현실은 냉혹하고 쓸쓸했습니다. 외부와의 교류도 끊긴 채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중종은 단경왕후를 패출한 이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하고 매우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야사에 따르면 중종은 단경왕후가 머물던 사가 방향을 자주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는 멀리 인왕산을 바라보며 폐위된 아내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단경왕후는 중종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인왕산 바위에 자신의 붉은 치마를 걸어 놓았다는 애틋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붉은 치마는 중종에게 자신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이자 변치 않는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중종은 그 치마를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권력과 운명에 의해 갈라선 두 남녀의 애틋한 마음이 붉은 치마 한 폭에 담겨 인왕산 자락에 아련히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설은 지금까지도 인왕산의 치마바위 전설로 남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권력의 희생양이 된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이 응축된 이야기로 많은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애틋한 이야기는 권력의 비정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중종은 평생 동안 단경왕후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안부를 몰래 묻거나 그녀에게 음식을 보내는 등 남몰래 마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폐위된 단경왕후는 오랫동안 패비신씨로 불리며 역사 속에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의 존칭도 왕비로서 누려야 할 어떠한 권리도 없이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왕실 족보에서도 삭제되었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운 세월을 보내며 단지 한 여인으로서 생을 마감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삶과 중종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구전되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200년 가까이 지난 영조 때에 이르러 그녀는 비로소 사후복이 되어 단경왕후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영조는 그녀의 억울한 폐위를 안타깝게 여겨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복위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조정신료들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고 선왕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왕실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역사의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복위를 강행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도의적 책임과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경왕후 개인의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조선 왕실의 역사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녀의 능 또한 양주 장흥의 올릉으로 격상되어 조성되었습니다. 비록 살아생전 왕비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지만 사후에나마 왕비의 예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비록 뒤늦은 일이었지만 그녀의 억울함이 풀리고 왕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그녀는 마침내 정당한 왕비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위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는 영조가 추구했던 탕평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탕평책은 당파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공평한 인사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던 영조의 정치 철학이었는데 단경왕후의 복위 또한 이러한 탕평책의 연장선상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화합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조는 이러한 결정을 통해 자신 또한 어떠한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군주임을 천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경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왕비의 폐위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비정함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 개인이 겪어야 했던 비극,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왕비 책봉에 필요한 정식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비 책봉은 대비의 명령과 왕의 교지를 받아 이루어지지만 단경왕후는 중종 반정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의 권위와 존엄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단 7일 만에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폐위 후 중종은 장경왕후를 새로운 중전으로 맞이했고 그녀는 인종을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는 문정왕후가 중전이 되어 명종을 낳고 수렴청정을 하며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중종의 후궁 또한 여러 명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단경왕후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폐위된 왕비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쉽사리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이었겠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그녀를 향한 회한과 사랑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이는 중종이 남긴 여러 기록이나 야사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생애에 걸쳐 단경왕후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중종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했던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도 단경왕후의 폐위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죄책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왕으로서의 책무와 개인적인 사랑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단경왕후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한 여인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적인 번민과 슬픔을 겪었던 중종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인물들의 복잡다단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우리에게 역사 속 비극적인 사랑과 운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단경왕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과거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때로는 개인의 의지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단경왕후의 이야기처럼 그 시련 속에서도 인간적인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는 결코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가치가 권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이 오랜 세월을 거쳐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역사적 교훈 또한 그녀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단경왕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